swear when we touched, I saw heaven in your eyes, and jewel-studded clouds floating in your skies, seas of blue and fields of green, looking like you fell out of someone's dreams. Why do my troubles turn true whenever I rest my eyes on you? Why must my heartache be found?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국내 1호 청년몰,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인데요. 전북 지역엔 이런 청년몰을 비롯해 한우마을과 막걸리 골목 같은 많은 원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며 따라해 정작 우리가 내세우는 원조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따라하기 실태와 해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짙게 드리워지자 시장 골목을 비추는 불빛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 낮보다 더 바쁜 밤이 찾아왔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손님들이 시장에 안 오게 되니까 2층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1층으로 내려와서 거기는 저온저장고나 창고 개념, 빈 공간으로 있던 공간을 청년몰로 활용을 하게 되게 됐죠. 처음 2개 점포로 시작한 청년몰, 실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실험적인 점포였죠. 저희가 어떻게 버텨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려고 했던 걸로. 식당과 카페, 공방 등 저마다 개성을 살린 가게들이 하나둘 늘면서 어느덧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점포도 30여 개로 늘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게를 이뤄서 하는 거 보니까 보기도 좋고 자기 개성을 살려서 가게를 하는 거 보기 좋아요. 청년몰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전통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입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1층의 장사 매출도 조금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많이 활기가 차게.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치면서 500개가 넘는 노점상과 점포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많은 돈을 들여 여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가 청년몰 하나로 흥행에 성공한 겁니다. 이미 한계가 드러난 것 같아요, 기존 상인들은. 그래서 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몰에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지 않는가. 하지만 최근 한두 해 사이 청년몰 방문객 증가율이 예전만 못합니다. 4년 전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네,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녁 7시, 시장 골목길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입니다. 야시장의 매력은 바로 먹을거리. 저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로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인기 있는 음식은 일찌감치 줄을 서야 맛볼 수 있습니다. 맛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왔었는데 굉장히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오후 5시만 돼도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고 불이 꺼졌을 시장. 이젠 늦은 밤까지 활력이 넘칩니다. 야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낮 장사를 하는 기존 상인들도 밤이 되면 따로 음식을 만들어 팔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야시장도 속을 들여다보면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야시장에 이제 희귀성이 있어가지고 구경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지역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청년물과 야시장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한 해만 1,40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 도시입니다. 부산 관광의 핵심은 바로 시장입니다. 관광객들로 길거리 곳곳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거리와 자갈치 시장으로 이어지는 국제시장은 부산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이 시장에 전주 남부시장을 따라한 청년몰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부산 국제시장 청년몰 609입니다. 전주 남부시장보다 5회나 늦게 문을 연 후발 주자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성업 중입니다. 애초 이곳은 손님들이 찾지 않는 시장에서도 구석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혈기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 상인 16명이 이곳에 둥지를 들면서 이색 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 이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은 없을 것 같았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거 그리고 아이디어 상품이 많아서 그 시장이라는 그런 그 선입견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일부 가게들은 줄을 길게 설 만큼 인기입니다. 주말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상태여서 저희가 그냥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월 평균이 매출이 한 400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청년몰이 빨리 자리를 잡은 데는 부산시와 유관기관에서 한 해 10억 원 넘게 지속해서 지원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중소기업이랑 중소기업청이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해 만든 이런 청년몰만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넘습니다. 우후죽순 청년몰이 생기면서 원조라 할 수 있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은 정작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원 남문시장.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이 무려 9개나 모여 있습니다. 어둑어둑 밤이 되자 광장에 야시장이 들어섭니다.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부터 닭꼬치, 새우 볶음까지 온갖 먹을거리가 눈과 코를 자극합니다. 불 밝힌 푸드트럭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랑 산책하듯이 가까이 나와서 이런 거를 이제 즐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점차 쇠락하는 시장을 살리겠다며 수원시가 주도해 시작한 야시장. 지금 전통시장에 이제 젊은 층들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속 성장의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퓨전 먹거리 존을 조성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또 젊은 층이 유입됨에 따라서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문을 연 지 넉 달도 안 돼 밀려드는 관광객이 예상보다 많자 야시장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다양한 메뉴를 또 원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대에서 총 18대로 지금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원조인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을 본보기로 삼았지만 차별화에 힘썼습니다. 야시장을 시장 골목길이 아닌 광장에 조성하고 음식도 더 싼 값에 내놓았습니다. 관광객도 있지만 지역 주민이 아직은 더 많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주가 좀 제가 직접 관광객의 입장으로서 방문했을 때도 좀 가격대가 좀 비싸지 않나. 이 같은 야시장은 전국적으로 20곳이 넘습니다. 여기에 개장을 준비하는 야시장만 100여 곳에 이릅니다. 본보기가 된 원조 전주 야시장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막걸리 간판이 눈에 띕니다. 가게마다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전주 막걸리 전문 골목입니다. 1990년대부터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하다가 IMF 이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됐습니다. 지금은 막걸리를 파는 가게만 30곳이 넘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전국 각지에서 전주 막걸리를 찾는 발길이 밤새 이어집니다. 외국인 손님도 눈에 띕니다. 전주 막걸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나오는 안주. 술상마다 홍합탕에 백숙, 두부김치, 산낙지, 꽃게장, 홍어 삼합까지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합니다. 막걸리만 주문해도 몇만 원은 줘야 할 안주들은 모두 공짜입니다. 어려운 시절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아낌없이 안주를 내주던 인심이 여태 이어진 겁니다. 저희들은 대전에서 왔고요. 직원들끼리 근무 끝나고 회식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전주 하면 또 막걸리가 또 유명하잖아요. 또. 역시 전주. 맛으로는 빠지지 않는 남도 손님들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너무 맛있고. 전주 음식은 훨씬 더 정갈하고 깔끔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막걸리집은 광주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할 것 같던 전주 막걸리 골목의 인기도 최근 몇 해 사이 시들해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주가 막걸리가 유명해서 더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조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전주의 또 다른 막걸리 골목. 이곳은 손님이 줄어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여럿 생겨났습니다. 상인들은 전국적으로 전주식 막걸리를 흉내내는 곳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손님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막걸리촌 봉천동 먹자골목. 이곳에 전주식 막걸리를 파는 집이 하나둘 생긴 건 지난 2010년부터입니다. 가게마다 전주식 막걸리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전주는 뭐 막걸리 한 병 먹더라도 안주 같은 거 푸짐하게 주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막걸리가 대세다 보니까 저희 집이 좀 유명세를 타게 됐어요. 한 가게 안은 초저녁부터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깐 막걸리를 맛보려던 손님들은 푸짐한 안주 인심에 크게 놀랍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볼 수 없는 양이랑 또 분위기여서 자주 올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안주를 고를 필요 없이 이렇게 한상 차림 같은 거 시키면 계속 이렇게 주시니까 술도 계속 먹을 수 있고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전주식 막걸리를 잊지 못해 꾸준히 이곳을 찾는 손님도 있습니다. 사실 전주에서 먹었던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동네에 있는 가까운 전주식 막걸리를 많이 찾게 되는데 여기도 뭐 잘 나오고 맛이 있어서 자주 찾게 됩니다. 전주식 막걸리를 표방하는 식당과 거리는 서울과 경기도 고양, 구리, 광주와 목포 등 전국에 잇따라 들어서 성업 중입니다. 한지 건너 한우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국내 1호 정육형 한우 식당거리입니다. 1990년대 후반 정육점에서 산 고기를 바로 옆 식당으로 가져와 먹는 이른바 한우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고기만 사오세요라는 독특한 방식에 값도 싸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처음 두세 집에서 한우를 팔던 이곳은 2000년부터 10년 넘게 전성기를 누리며 가게도 60곳 넘게 늘었습니다. 당시 왕복 2차선 도로는 관광버스와 승용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타댈 데가 전혀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됐었거든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사람들로 고기가 없어 팔지 못하고 자리가 없어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건 예사였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많이 있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드셔야 될 정도였죠. 그렇게 인기를 끌던 한우 마을이 요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출액이 지금 한 95% 이전으로 지금 다운된 것 같아요. 산회 한우마을의 원조를 자처하던 이 식당은 2해 전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급격히 줄면서 더는 가게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때 산회 한우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또 다른 식당도 폐업한 지 오래입니다. 곳곳에 빈 식당과 정육점들 뿐입니다. 그나마 문을 열고 영업 중인 한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 안은 텅 비었습니다. 절반 정도 매출이 줄었죠. 전성기 때 빈상가만 생기면 무조건 여기다 가게를 차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외지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빈상가가 생기게 됐죠. 정육점도 장사가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한 70%는 줄었다고 봅니다. 상인들은 전국적으로 소 산지마다 들어선 비슷한 판매 방식의 한우 특화 거리가 원망스럽습니다. 안성 우리 시장님이 오셨다 가시고요. 그다음에 밀양에서 우리 이제 그 축산 임원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님들 오셔가지고 사실은 막상 다 여기서 좀 브리핑도 듣고 또 시장님 자담회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좋지만은 인위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분포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겠느냐. 원조라고 불리며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전북만의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하나둘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돈이 된다며 베껴간 탓에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만 한 셈입니다. 우리 마케팅을 산업면 마케팅 시켜 노하우를 다른 분들 가져가고 그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따라서 해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도. 하지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 무조건 따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해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원조라는 명분만 내세울 게 아니라 차별화된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상품이나 내용이 타 지역과 얼마만큼 차별화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 경제 효과가 얼마나 더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성패가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또 다른 명물 부평 깡통시장 야시장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 당시 정부가 공모한 야시장 시범 사업에 전주 남부시장과 함께 선정됐습니다.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유명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我觉得每一样东西都很好吃，好吃，蛮多的啊，而且还蛮干净的，垃圾不会乱丢。 하지만 이곳 역시 인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개장 초기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손님들로 붐볐지만 새해 만에 방문객이 30%가량 줄었습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도 예전보다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이제 쓰는 양만큼만 이렇게 미리 구입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좀 힘들죠. 위기감을 느낀 시장 상인들은 활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을 불편해하는 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측 보행 규칙을 세우고 야시장을 더 넓히기 위해 낮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물건 놓는 공간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야시장이 열릴 때면 출입구와 통로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질서 유지는 물론 방문객들의 안내를 도왔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부평 깡통시장 야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남 쪽에 있다는 정남진 장흥. 점심때가 되자 시장통 한우 특화거리가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여느 시골장과 다를 바 없던 이 시장은 한우 삼합부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한우를 값싸게 파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키조개를 합친 이른바 장흥 한우 삼합을 개발해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한우 삼합을 맛보러 전국에서 몰려온 손님들. 목포권에서는 이제 저 홍어 삼합을 많이 먹는데 여기는 또 소고기에 표고버섯에 또 이렇게 간자라고 하나요? 이거 정말 독특하게 맛이 좀 정말 그 육즙들이 안에서 돌아요. 이렇게 씹어보면은. 지난 2005년 이후 해마다 7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삼합을 이제 주로 저기면은 고기에다가 홍어에다가 주로 싸먹는 것이 삼합인데 여기는 좀 뭐 키조개? 키조개고 소고기하고 근데 또 별미가 있고 표고가 특이한 음식이구만. 표고 향이 좋지. 사람 수보다 많다는 장흥의 한우. 상인들은 정읍을 비롯한 전국의 한우 마을 장점을 살려 장흥만의 특색 있는 한우 상품을 만든 겁니다. 이 거리 조성이 저희들이 이제 사내면을 보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지금 장흥이 인구가 4만 3천인데 소는 사람 장군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5만 한 3천 정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장흥에서 그럼 소고기를 좀 저렴하게 팔아보자. 여기에 인근 편백숲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원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은 그 장흥 표고버섯과 이 장흥 키조개와 장흥 한우 이 식재료를 활용한 장흥 한우 삼합 음식을 2006년도에 이 개발해서 장흥 토요시장이 다른 지역과 달리 살아남을 수 있는 데는 뚜렷한 목적과 뜻을 함께한 상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청년몰에 뛰어든 젊은이들처럼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 과정과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린 채 표류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100% 다 자립을 하고 자생을 해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곳은 그렇게 지원이 끊기거나 뭔가 사람이 오지 않거나 하면 이제 포기도 하고. 부산 동구의 초량시장 야시장. 한창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시장 안은 썰렁합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상인들만 서성일 뿐 손님은 구경조차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난 야시장을 이곳에서도 따라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부 야시장 상인들은 고작 몇 달 장사를 하다 포기하고 만 겁니다. 돈벌이 못지않게 쇠락해가는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나 공동체 의식이 없다 보니 미련 없이 떠났다는 평가입니다. 대신 시장 활성화를 꿈꾸었던 기존 상인들은 실망감만 키웠습니다. 여기서 내가 60년째 나는데 예예. 많이 오래 안 했다. 그건 장사가 안 되니까. 6개월 했지. 근데 안 되니까 그만두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 특화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자치단체나 상인들은 원조라 불리는 사업과의 상생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자체의 정체성과 색깔 없이 무조건 베끼기에만 몰두한다면 도움을 준 원조 사업에 피해를 줄 뿐입니다. 다른 데서 청년몰이 생기는 걸 반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런 견학이나 이런 것도 받고 싶지 않아야겠죠. 근데 왔을 때 충분한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 좀 더 개성 있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진 청년몰이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청년들이 잘 되어야 같이 공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정말 색깔을 확실히 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나름 특화된 모범 사례들은 무조건 다른 지역에 장려하기보단 더 차별화해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로 지원 대상을 꼼꼼히 거르고 지역별 특색을 살려야 합니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적 요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특색 있는 그 거리를 좀 집중화해주고 지원을 좀 많이 해준다든지 다른 지역은 그걸 자제하고 다른 쪽으로 다른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활용하려는 노력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 한 가지만을 활용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또 다른 자원들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아이템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 인재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읍 산외 한우마을과 전주 막걸리 골목, 남부시장 청년몰, 그리고 야시장. 모두 오랜 세월 자생적으로 자리 잡거나 처음 불모지를 개척한 전북의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 자산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있으려면 이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